시사인터뷰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인터뷰 오늘 김규빈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선거는 서울의 한 지역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였지만 다른 보궐선거와 비교해서 눈에 띄는 점이 많았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매일 지지를 호소했고 또 대선급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양 당이 총력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그 결과가 나타내는 의미를 비롯해서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2부 유튜브 라이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탠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얘기를 할 텐데,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캐스퍼가 생산 2년여 만에 10만 대 양산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죠. 또 내년에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GGM의 이종주 홍보실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곳에 다우환경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용역, 소독방역, 조경식재 공사까지 다우환경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활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우환경, 광주 512-7482. 시사인터뷰 오늘은 유튜브 광주 MBC 보라와 광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온에어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인터뷰 오늘 또는 광주 MBC 보라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조금 전 다른 방송에 네. 생방송 인터뷰를 하시고 네, 바로 여기 출연하셨습니다. 예, 광주 MBC 마당에서 사방송 인터뷰를 전화로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 그렇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하나 했더니 김현정 씨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출연은 시사인터뷰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서울 와달라고 굉장히 많은 오퍼들이 있었지만 제 의리를 지키고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서울 가기가 좀 귀찮아가지고요. 순천 광주는 오겠는데, 그리고 제가 딱 봐도 별로 좋게 갈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고 서울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으로 또 광주 MBC와의 의리를 지키고자 왔습니다. 질 거를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했죠. 근데 예상했는데 막상 이게 그래도 딱 결과 나오고, 사실 그리고 또 투표 그 개표 초기에는 막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보다 먼저 열 때는.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1년 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수도권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년 만에 우리 정부 여당이 얼마나 못했으면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평가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 흐름을 막아보려고 당대표 출마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 흐름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참 안타까움도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지게 되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내리고 비대위로 갈 것이다.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참패했는데 지도부 안 내리면 어떻게 선거 치르겠냐. 이미 김기현 지도부는 평가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친윤 핵심이라고 할 만한 분들도 이게 용산 책임론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책임지고 내려오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그래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다. 네. 네. 친윤도 다 결사옹위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용산 책임론이란 말을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 자체가 네. 다시 선거를 나오게 됐고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지 않았냐라는 평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며칠 동안의 상황을 대충 예상을 해보면 요 앞으로 벌어질 네.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최고위원들 요즘 발언을 안 하던데요? 아니죠. 김병민 최고위원, 장혜선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어쨌든 방송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말 많이 하다 분들은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밥 2공기 뭐 이런 거 밥 1공기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왜 그러냐 보십시오. 딱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하기로 한 대통령실의 어떤 사면과 그 어떤 밀어붙인 그 결단이 문제인 거냐 아니면 선거를 잘 치러내지 못한 어떤 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지 못한 지도부가 문제인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을 건데요. 그러면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본인들의 지도부로서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거 저희는 그냥 사면 복권해서 출마시키라는 거 했을 뿐이에요. 뭐 김기현 대표도 다 주어진 판에 그냥 뛰기만 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그 판을 준 게 누굽니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용산으로 대통령 책임론처럼 우리 지도부가 대통령 책임론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당내에서도 김기현 지도부는 이제는 뭐 쓰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지점일 겁니다. 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이제 바뀔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 비대위체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보궐선거. 네. 구청장 선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계세요. 내년 총선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늠자 될 수도 있다.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광주 전남의 수많은 유권자분들도 본인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장 이름 아세요? 아는 사람 많아요. 물론 아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내 네. 전남 22개 시군구에 내가 사는 지역구에 네, 맞아요. 뭐 시장 군수가 누구였더라 떠올리기 쉽지 않은데 김태우는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알게 됐어. 게다가 보십시오. 재선거에서 그분들이 와서 선대위원장 한다 그러면 저는 약간 굳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어쨌든 초호화 라인업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선대위원장 하신 분들이 다 뭐 그러니까 강서구 현역 의원들이나 지도부나 뭐 이런 분들이고 국민의힘은 더 화려했어요. 네. 올드보이 중에 쓸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전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다 네. 총동원해가지고 선거 치렀거든요. 근데 이래놓고 일개 뭐 한 지역의 선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다. 이건 거의 뭐 그 캠프 조직도 제가 쫙 보잖아요. 그 네. 김태우 후보 캠프 대선이에요 거의. 대선 캠프급의 캠프를 꾸려가지고 정면 대결을 펼쳐서 저희가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무게감과 판단을 가지고 그 이후에 피드백이 나와야 유권자들이 그래 이제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제 좀 정신 차리려고 하는갑다 라고 하시는 건데 캠프는 대선 규모로 거의 실어놓고 전국에 있는 뭐 시도의원들,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와서 선거 뛰어라라고 해놓고 일개 지역입니다. 뭐 원래 거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뭐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또 표 까먹고 있는 행태인 거죠. 네. 자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투표율이 48.7% 나왔는데
전체 유권자 수가 강서구가 50만 603명이었어요. 근데 24만 3,658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그렇죠. 예, 절반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이 절반 정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거다. 이거는 보궐선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주을 포함해가지고 뭐 전국에 몇 군데 뭐 네. 울산 남구도 있었고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투표율이 보통 30%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높은 관심도고 네. 투표율이 휴일에 치러진 지난번 지방선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도 이번에는 내가 꼭 투표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투표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번에 드러난 결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뭐 여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분들보다는 네. 정부 여당 정신 차려라라고 해서 회초리를 드는 분노 투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네. 자꾸 강서구가 험지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14% 이겼던 데거든요. 14% 이긴 데를 지금 17% 차로 진 거예요. 야, 이게. 그때 김태우 후보는 2%밖에 못 이겼었지만 김태우 네. 후보는 당시에 정치 신인이었거든요. 네. 강서구에서 아는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정당 지지도를 잘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득표였는데 네. 14% 이기던 데를 17% 졌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네. 강서구는 스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하는 데를 뽑아주는 데기 때문에 어허.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장도 이기고 시장도 이겼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를 엄중하게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래 험지입니다 이래버리면 지금 2020년에 황교안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여기 험지예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에 강남 빼고 다 험지입니다. 황교안 그렇네. 체제에서 졌던 데를 험지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네네. 경기도는 이길 만한 데가 없어요. 수도권 전멸이겠네요. 전멸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이겼던 데는 최소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지율까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그런 보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자칫 잘못하면은 뭐 수도권은 원래 어려운 데고 그냥 TK에서 우리 말 잘 듣고 진실한 사람들, 소위 옛날에 네. 박근혜 대통령 때 나왔던 네. 진실한 사람들만 데리고 TK에서라도 그냥 찾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당이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네. 비율을 이렇게 저는 좀 봤을 때 단순하게 봤을 때 여야 또 무당층 이렇게 봤을 때 그냥 333으로 볼게요. 네. 그러면 이 득표율을 봤을 때 56.52%였고 진경훈 후보가,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39.37%였습니다. 거의 이제 그 3-3으로 그냥 본다고 봤을 때 무당층의 3이 진경훈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은 느낌. 네, 1대2로 갈린 거죠. 예, 네, 그쪽으로 간 맞습니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이제 이거 뭐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수도권 선거는 생각보다 바람이고 인물로서 뒤집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선 후보급 뭐 존재감이 아니면.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원래 험지고 뭐 작은 지역이고 이런 얘기 한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40억짜리 24만 명 샘플의 여론조사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건 정확한 여론조사네. 예. 이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뭐 어떤 거는 뭐 비슷하게 붙어 있고 없음 모름이 한 30-40% 돼가지고 정확히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없음 모름이 결국 대통령 지지율 따라가더라 이번에 확인된 거예요. 네, 결국은 그겁니다. 이번 선거는 확실한 여론조사였고 네. 그 여론조사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나온 숫자는 대통령 지지도다. 지지율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다. 지금 보면 뭐 다음 선거에 오늘이 총선이라면 어디 투표하시겠습니까 하면 양당이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없음 모름이 한 20-30%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망 회로를 돌려요. 자꾸 국민의힘에서. 네네.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네. 뭐 해볼만 하네. 특히 서울은 경기도는 어려워도 서울은 해볼만 하지 이러는데 해볼만 하기는 개뿔이 해볼만 하기는 무슨 네. 지금 그러니까 없음 모름이 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준으로 네. 무당층의 대통령 지지를 보면은 20-3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거의 따라가는 추세가 이번 선거에서 확인이 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천하람 위원장처럼 이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큰 의미 많이 둘 겁니다. 둔다. 네, 둘 거고 제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기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해봐도 본인들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혹시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더 세게 때릴 거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 그리고 강서구라는 곳이 무슨 어디 서울의 조그만한 구가 아니에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가 그렇고 뭐 인구가 50만이잖아요. 네네. 사실 말이 50만이지 50만이면은 뭐 거의 순천 여수 인구 합친 거보다는 적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수도권의 민심을 잘 보여주는 풍량계 같은 곳인데 여기서 진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강서보다 당세가 국민의 입장에서 낮다고 할 만한 데가 분당 정도? 아니면 이제 뭐 포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접경 지역 몇 군데 빼고는 뭐 강서에서 이 정도 격차 나면은 다 져요. 그러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를 하면서 수도권으로 가겠다. 본인의 이제 텃밭을 놔두고. 네. 이거에 대한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거기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홍준표 의원 저희 시장 얘기처럼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냥 간 건가요? 자기 살 길을 찾는다가 해도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태경 의원 원래 지역구가 해운대 갑인데 네네. 해운대 갑은 PK에서도 가장 좋은 데거든요. 해운대가 이제 좀 부촌이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운대 갑 정도 되는 지역구는 항상 경쟁이 있습니다. 뭐 대구도 뭐 마찬가지로 주호영 의원 같은 분도 뭐 컷오프 당하고 막 아니면 막 지역구 옮겨야 되고 막 계속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따뜻한 지역구는 항상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버티다가 아니면 뭐 부산 내에서 옮기겠다고 하다가 안 되면 무소속 출마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영남 지역구 의원들의 행태인데 그거보다는 100배 나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게 우리가 양당에서 활약하는 의원들을 좀 보시면은요.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역구 관리에 부담이 적으니까 의정 활동에 있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광주 전남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솔직히 두각 나타내는 분 잘 안 계시잖아요. 개인기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지역구가 또 멀고 네. 또 지역구 많이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확실히 중앙에서 주목도는 떨어질 수 있는데 맞아요. 부산권 의원들도 비슷해요. 비슷한 그 상황인데 어쨌든 하태경 의원은 그 와중에도 자기 존재감 보여주면서 중앙에서 이슈 주도를 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모델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수도권에 와서 승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광주 전남 의원들한테도 아니 광주 전남의 텃밭에서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잘 성장해서 후배 키우고 수도권 가가지고 승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좀 존재감 있게 하세요. 라는 게 바람직한 것처럼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네. 3선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버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죠. 네. 예, 자기 조직도 있었을 텐데. 그럼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태경 의원은 올라갔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신호탄이 될까요? 험지 출마에? 원래는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좀 괜찮았으면 이제 그 딱 경쟁될 만한 데들 뭐 무조건 이긴다 이런 곳은 아니라도 뭐 마포나 뭐 용산이나 뭐 강동이나 이렇게 좀 국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네네. 중진들이 그래 내가 여기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올 수 있는데 강서에서 17%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강남을 빼고 나머지 국민의 입장에서 좀 해볼 만한 데들도 한 10%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남권 중진들 입장에서 내가 10% 차이를 극복할 정도의 개인기는 없는 것 같아.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단절될 겁니다. 당분간은. 네, 당분간이 아니라 뭐 막판에 이제 쫓겨서 올라오는 몇 개 뭐 있을지 몰라도 하태경 의원 이후에 이제 뭐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윤재옥 쫙 흐름이 이어지면 되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선거 망할 때 보면 실수는 영남권 의원들이 하고 그 피해는 수도권에서 보는 게 반복돼 왔는데 영남권 중진들이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영남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도 언젠간 수도권 출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네. 네. 자, 지난주까지 해서 긴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민심도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안 좋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쓴소리가 대부분이고 뭐 물론 제 입장에서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네. 광주 전남에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피로감 내지는 실망감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좀 좋은 후보들 내줬으면 좋겠다. 천하람이 너만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혼자 뛰어다니지 말고 좋은 사람들로 와서 우리가 회초리로 쓸만한 사람들이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저한테는 또 뭐 이런저런 지역구에서 천하람이 너가 우리 지역구로 왔으면 좋겠다. 광주 전남 안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웃으면서 예 제가요? 이게 아무튼 그만큼 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감은 굉장히 높으시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좀 경쟁 구도가 좀 세게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도 계속 있어요.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대안들이 여러 군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쨌든 내가 국민의힘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 더 선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심도 동시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정도 분위기면은 서울 경기에 좋은 후보들 채워 넣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당세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까지 좋은 후보들 오히려 반대로 경기도에서도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남 가야지 이런 사람 생길라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생기면 제가 잘 리크루팅 하겠습니다. 예. 예, 1분 남았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몰리면 이준석 카드를 또 쓰자고 하고 이준석은 갈까요? 뭐 정치에서 절대라는 건 없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봐요. 부를 수도 있을 건데 이준석이 갈 명분이 있을까? 그렇네. 네. 또 가서 양두구육 시즌 2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올 바로 나올 건데 텐데. 그거 아니라면은 정말로 당이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이 사실상 주어져야 그 전권에 자리를 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길 텐데 그게 뭐 잘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딘가에 눈치를 보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캐스퍼 생산이 2년 만에 1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생산 라인도 이제 곧 만들어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GGM의 이종주 홍보실장과 함께 잠시 후에 뉴스탠바이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인터뷰 오늘이었고요. 지금까지 진행에는 김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 함께 하겠습니다. 긴 연휴 이후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터스에서 만들고 있는 차가 다들 아시죠? 캐스퍼입니다. 그 캐스퍼가 2년여 만에 10만 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관련된 얘기 GGM의 이종주 홍보실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2년여 만에 10만 대 생산 이게 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10만 대 생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회사를 만든 지 이제 2년 만에 네. 10만 대 생산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네. 과연 그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뭐 걱정에서 나왔겠지만 이런 네. 우려, 네, 네. 어떤 불신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씻어줬다는 게 외부 회전 효과고요. 네, 네.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동차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는 여기서 안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했다. 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10만 대 야. 생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2021년 9월로 기억되는데. 예, 9월 20일 날. 예. 2년 정도 되는 시간 만에 10만 대를 생산했고 안정화가 2년 만에 됐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그 우리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네네. 굉장히 열심히 뭐 한 결과이기도 하고 네네. 또 뭐 특히나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 우리 강주 MBC를 비롯한 네. 우리 지역 언론들의 어떤 도움이 네네.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예, 주의가 좀 잘 돼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에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글로모터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네. 광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자. 양질의 일자리. 네, 그렇죠. 이런 취지에서 이제 노사민정 타협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뭐 전국 뭐 최초의 뭐 상생의 지역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62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는 하여간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제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부품 회사나 협력사들도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 처음에 이제 그 GGM이 나설 때 임금은 조금 낮추더라도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다. 하지만 그 임금이 조금 낮은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거기에서 보충을 해주겠다. 네. 이거였는데 지금 1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위에 있는 그런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인프라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사회적 임금 이렇게 네, 하고 광주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지원이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주택 네, 지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주택 지원금 가량급 이하 한 450여 명에게는 네. 월 27만 5천 원씩 1년이면 300만 원 조금 넘죠. 주택 지원. 예,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 네. 현재 시가 그 주택 지점을 위한 근로자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다만 이게 하루 아침에 안 되고 뭐 2, 3년, 3, 4년 이렇게 걸릴 거로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걸릴 것 같다. 2, 3년 정도. 네. 예.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 인재들을 많이 뽑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네. 620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비율을 살펴보면 네.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인재들이 한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20대, 30대 그 젊은 층이 네. 8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 제2의 강주형 일자리, 제3의 그렇죠. 강주 일자리 확산, 다른 타 산업까지 확산되면서 네. 아주 우리 지역 지역 구직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좀 잘 돼서 네. 말씀하셨듯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좀 나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정말 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뭐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 공언해버린 나라도 있고 그렇죠. 유럽 업체- 같은데. 예, 유럽은 이제 그렇죠. 아예 안 예, 만들겠다고 예, 해버리니까 GM도 역시 이제 전기차 라인을 이제 만들기로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동차 생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GM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네. 아마 이제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23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 지어졌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 23년 만에. 그렇죠. 지을 때 이게 생산 설비 시설을 하면서 네. 앞으로 전기차 생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음. 홀류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다 갖췄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 시장이 빠르게 변하니까 저희들도 전기차 생산 계획을 좀 앞당겨서 네네. 내년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자 해서 이제 지금 전기차 설비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캐스퍼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캐스퍼 이꼬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모델 체인지를 예. 하는데 한 2년 정도 되면 음. 혹시 신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직 이제 신차 개발 이런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네. 그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 회사 기업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현대자동차가 연구, 음. 개발 그리고 판매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고 네. 저희들은 이제 생산을 해서 현대하고 계약에 의해서 생산해서 현대자동차 캐스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납품이 되는 납품이 거죠.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차에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예를 들어 캐스퍼가 이제 전기차가 하면 또 캐스퍼 EV라고 뭐 예를 들어서 네. 명칭을 한다면 또 하나의 다른 차종이 이렇게 다변해 그렇죠. 놓고 나오는 네. 것들이고 그 참고로 이제 아까 그 저희들이 생산 설비를 할 때 네. 캐스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차, 뭐 네. 경차, 소형차인데 저희들이 훨씬 더 큰 차까지 음. 그 라인에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유연한 생산 시설을 갖췄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생산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시설을 이제 대비해서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약간의 OEM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구조상으로 봤을 때 현대가 신차 모델 연구 개발을 하면 그 모델 중에 하나를 또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캐스퍼를 뭐 이제 뭐 한 35만 대까지 활동을 이렇게 계약이 처음 출발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모델 이제 생산이 끝나면은 그 뭐 연장을 더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차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아마 현대자동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시장이나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고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차원에서. 판매 얘기를 하셨는데 판매 부분은 초반에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불이 붙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판매. 그러니까 올 1, 4분기 때 이제 언론에나 또 아시는 분들이 이거 캐스퍼가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뚝 떨어져가 좀 걱정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제 보면 이제 1, 4분기 때 뭐 3,000 몇백 대 이렇게 생산하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000 대 이상 판매가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인상 등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자동차 전반이 좀 부진을 겪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캐스퍼가 작년보다 현대가 뭐 판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판매 현대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5만 대 계약 생산했어요. 근데 올해는 4만 5천 대 생산해. 네네. 아까 말씀드린 공장이 가동 중단 한 달 있고 이런 거 감안해서 4만 5천 대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작년에 이제 뭐 5만 대가 팔리려면 한 4만 대 정도가 4만 대 팔려야 되는 4천 대 정도가 월 팔려야 되는데 네네. 올해는 이제 뭐 4만 5천 대를 판매를 다 100% 판매를 한다고 가정해서 한 3천 6, 700대 월 평균 판매가 되면은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네네. 근데 현대자동차가 올해 우리가 생산한 4만 5천 대 판매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공장 가동 중단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11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까?
예, 이제 그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설비시설 하는데 11월 1일부터 한 40일 정도 가동을 중단하고 전기차 이제 설비시설 합니다. 이게 전기차 전용 공장을 뭐 이제 부산 울산 쪽에 뭐 현대에도 짓는다고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게 네.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네네. 근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려도 그런 설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자동차 공장이 이제 그 차체 공장, 도장 공장, 조립 공장 이 순서로 이렇게 가면서 자동차를 만들어주거든요. 네네. 차체가 들어오면 네. 도장 공장 색칠하고 네. 조립 공장에서 뭐 문짝도 다시 네네. 달고 네. 운전대도 달고 엔진도 넣고 이렇게 하고 다 조립을 하고 만드는데 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는 이 엔진 대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 라인이 쭉 있는 이걸 약간 우회해서 라인을 하나 설치합니다. 아. 엔진 부품 넣는 라인 대신 배터리 넣는 라인 이걸 설치하니까 저희들이 뭐 한 40일 정도면 이제 미리 이제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빨리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되고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가 홀류 생산이 이제 가능하게 가능한 예 얘기겠네요. 이렇게 이제 기존 뭔가 라인에서는 엔진 넣는 라인으로 그렇죠. 가고 배터리 라인을 이렇게 따로 하나 그렇죠. 빼서 딱 하나 이렇게 위에 그쪽으로 빼서 또 예 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가동 중단하고 설비 설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40일 정도면 그러면 근로자들은 휴직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뭐 이제 아마 그 제가 듣기로 네. 이제 휴직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상 뭐 임금의 70%인가 뭐 이렇게 네,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근데 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쉬는 건 아니고 이제 출근을 정상 출근하고 음. 그때 출근해서는 이제 그 우리 회사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아. 안전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뭐 보건 음.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학 또 굉장히 교양을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내고 말하자면 어떤 그 내부 내년 전기차 시대를 맞았고 내부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간 혹은 뭐 재충전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오히려 소중하게 시간을 보낼 그럴 수 수도 있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네, 네. 예. 협력업체 부분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쉬게 되면 협력업체는 아마 그 우리하고 직접 협력업체 관계 맺는 진 않거든요. 왜냐면 현대에서 모든 현대랑? 부품을 우리들한테 주고 우리는 그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 저 한 29곳 정도 네. 이제 현대 납품을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계약은 그 대부분 업체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컨택이 높고 아하. 다만 한 군데 정도가 이제 우리하고 뭐 이렇게 음. 저 우리 패스폼 한다라는 얘기가 네네네.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또 이제 따져보면 그 45,000대라고 했잖아요. 네네. 애초 1월부터 이제 그 계획이 되니까 그 회사 역시 이 45,000대 분량에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신탁에서 어떤 그것이 이제 소모품이 돼갖고 뭐 못 쓰게 된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음. 뭐 그 회사 이제 사정을 자세히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회사 역시 이제 인건비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담은 좀 예, 있을 수도 이제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좀 살펴봐야 예.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광주시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아마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글로벌 모터스에 대해서 돌아가는 얘기를 좀 저희가 조금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모터스가 자동차 개발해가지고 연구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네. 현대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네.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이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적 임금 부분에 대해서 주위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하고 좀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라든가 광주시에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정부나 그 광주시에 대한 이제 사회적 임금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추진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저희 근로자들 입장에서 많이 네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좀 부진했던 게 또 절실했던 게 주택 부분이었는데 네. 그 강기정 시장님께서 작년 이제 7월 취임하고 취임하시고 이제 7월 4일 날 네. 바로 우리 지정 공장을 찾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로사항을 듣고 음. 많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셔서 아까 그 처음에 주택 지원금 이제 그 주택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제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주택 지원금도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강경에서 확대하고 또 금액도 올려가지고 뭐 매월 한 27만 뭐 5천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주택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주택이라든가 사회적 인프라가 물리적인 시간이 조성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광주시가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정부 측에는 혹시 정부에서는 이제 뭐 경차 세제 지원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해주고 있는데 보다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저 4년 동안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강태 대표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의 기업이다. 우리 광주 전남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시민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 늘 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10만 대 생산 라인을 갖췄는데 앞으로 뭐 30만 대, 50만 대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해야 된다. 100년이라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생으로 함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만으로는 안 된다. 광주시나 정부가 적극적인 그렇죠. 관심과 지원, 애정을 갖고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늘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우리 강 시장께서도 쭉 해오고 계시는데 네. 저희 혁신 같으면 지금대로 쭉, 아니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죠.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모범 사례가 돼서 뭐 지금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계속해서 탄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광주 전남 특히 광주 가면은 진짜 일자리 많고 또 음식도 맛있고 생활하기도 편하더라. 그래서 많이들 모여줄 수 있는 그런 광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 1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GGM의 이종주 홍보실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뉴스 스탠바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